예,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오늘은 이제 설 명절 전날이라 아마 거의 안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죠? 네, 평상시보다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약속대로 방송 열었습니다. 네네. 네네. 자, 적벽대전님 어서 오시고요. 네, 김하늘님, 박현경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우봉알리님, 플러스웨이브님, 그리고 후니맘님, 네, 퍼실조아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예, 기선애울님, 이호님, 10억을 향해서님, 그리고 돌멩이님, 성도님, 네, 자유로운 영혼님 어서 오시고요. 네, 개인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네네. 그리고 건강경제님, 네, 페네오스님도 어서 오세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제주부자님, 네, 부자님 두 분 들어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은 뭐 가볍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진짜 30분 이내로 네, 하려고 오늘 진짜 짧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만 쭉 짚어드리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설 연휴 이후에 이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시면 되는지, 그 다음에 과거에는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테마나 뭐 이런 것들 형성해서 올라갔는지, 설 연휴 전후로 해서 네, 특히 설 연휴 이후에 어떻게 갔는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쭉 준비를 좀 했는데요. 네, 짧게 오늘은 진짜 짧게 네, 30분 이내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진주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뉴스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러면 일단 뭐 지수는 오늘 뭐 크게 등락이 없어서요.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잘 끝났고요. 코스닥도 뭐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조용히 잘 끝났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네.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잘 끝나서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만 딱 짚어서 얘기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오늘은 뭘 얘기해드릴 거냐면 이걸 얘기해드릴 거예요. 잠깐만요. 이걸 보지.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하고 이제 코스닥 지수가 옆으로 이제 한 달 넘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자, 어떤 얘기를 할 건지 딱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이제 바로 종목들과 뭐 그런 것들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세노폰이 어서 오세요. 네. 우리나라의 명절이 두 번 있죠. 설 명절, 추석, 그죠?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각각 다릅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설 있죠. 네. 설 끝나고 나면은 보통 개별주나 테마주가 이렇게 그 테마 전세 형성이 돼서 개별주나 테마주가 많이 갑니다. 네. 거의 매년 그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에 코로나 불었을 때도요, 그때도 갔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추석 때 있죠. 추석 때는요, 추석 끝나고 나면 이유 없이 떨어져요. 네, 그런 게 많아요. 물론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네, 이유 없이 떨어지는 것도 꽤 있습니다. 다시요. 설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게 많아요. 본격적으로요. 근데 추석 끝나고 나면 다시 얘기 드릴게요. 추석 끝나고 나면 이유 없이 떨어지는 게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낙엽 떨어지듯이. 근데 이제 설 끝나고 나면 어때요? 저기 남부지방부터 이제 기온이 높아지면서 꽃 피고 막 그러죠. 네. 봄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주식시장하고 이제 사계절하고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추석 끝나면은 낙엽 떨어지듯이 종목들이 막 우우 떨어집니다. 근데 설 끝나고 나면 전반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뭐 대충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 근거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좋은 건 과거를 둘러보면 되죠. 그러면 10년 전부터 대략 10년 전부터 한번 쭉 비교를 한번 해드리고요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은 요 얘기만 하고 끝낼 거예요. 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추석 명절 때 편하게 쉬시라고요. 제가 차트를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개인적인 얘기. 네. 차트 준비하면서요. 어제 그 예전에 이제 제가 공부할 때 대학원을 좀 다녔었는데 그때 같이 공부하던 그 형님이 계셨었어요. 근데 한동안 연락을 이제 못하고 지내다가 어제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진짜 오랜만에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는 이제 주식 하신다고 열심히 이제 검색하다가 제 사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어제 연락이 왔는데 주린이죠. 네. 주식 시작한 지 2주 됐대요. 근데 소액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순수한 영혼이냐면, 예, 저한테 형님이세요. 그래서 형님 저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를 샀대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조금 조정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해맑은 목소리로, 나이가 50 넘었어요. 해맑은 목소리로, 조정이 뭐야? 이러시더라고요. 조정이 뭔지도 몰라요. 네. 얼마나 전 모르겠어요. 전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런 말도 모른다고 하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순수한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그죠? 네. 조정이 뭔지도 모르는. 네. 아무튼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좋은 얘기 해드리고 이렇게 끝내 저기 또 이렇게 통화를 마쳤는데, 네. 어제 아무튼 이제 그런 분들 만났습니다. 요즘에 조정이 뭔지도, 그 단어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주식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 얘기를 왜 꺼냈냐면, 기회이기도 하면서 약간 시장이 좀 과열된 것도 맞아요.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장이 조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도 있어요. 네, 기회와 혼란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기회와, 네, 미정형님 어서 오세요. 네. 기회와 혼란, 혼돈, 그죠? 네, 불안감,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막 혼져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해석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네. 맨날 조정 온다고 막 그러지, 그런 사람들만 상대하다가, 네. 조정이 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처음이에요.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전문가면서 조정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이제 그 형님이 되게 순수하신 분이었는데, 네. 너무 순수해가지고 연애도 한번 못 해보고서 되게 늦게 결혼하셨거든요. 되게 순수하신 분이세요. 네. 주식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네. 이런 얘기가 길어지면 안 돼요, 그죠? 네. 자, 여기까지만 해드리고, 자, 볼게요. 2008년도에 이제 급락을 했었죠. 네, 급락을 했는데 제가 아까 그랬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설 명절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 잘 올라가요. 대충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지수인데요. 설 명절이 언제예요? 여기 칸 있죠, 칸 칸이 쳐져 있죠. 이렇게, 그죠? 요게 1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1월. 한 해의 끝, 한 해의 시작. 그렇죠? 여기가 12월, 여기는 1월이에요. 아시겠죠? 네. 설 명절은 언제 있어요? 1, 2월 달에 있잖아요. 네, 보시면 희한하게 설 명절 끝나고 나면 잘 가요. 네, 코스피. 그 다음에 이제 폭락이 들어왔죠? 네, 폭락 들어오고 나서 설 명절 끝나고 나니까 또 가요. 그쵸? 네. 이상하게 추석만 세고 나면 하락한다니까요. 그러다가 성렬, 설 명절 딱 끝나고 나니까 가잖아요. 대충 보시는 거예요. 그죠? 네. 여기가 추석이었어요. 네, 이때를 아직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기가 추석이었어요. 후루룩 떨어지더니 설 끝나고 나니까 쭉 가요. 중간에 좀 흔들면서 갔지만요. 그죠? 네. 하여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네, 지수부터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코스피. 네. 2011년도에도 보시면 설 명절 끝나고 나니까 갔잖아요. 네, 이때 지수는 별로 못 갔어요. 이거는 코스피 지수죠. 네. 지수는 별로 못 갔는데 개별주 테마주 얼마나 많이 갔는 줄 아세요? 날라다녔어요. 자, 여기는 언제예요? 네, 추석 끝나고 낙엽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져요. 그러다가 설 끝나고 나니까 훅 가요. 지수 이만큼 올라갔을 때 그때 뭐 저기 뭐예요? 막 써니전자 막 이런 안철수 막 테마주들 막 10배씩 급등하고 막 날라다녔어요. 막 불을 뿜고요. 막 거래량 보이세요? 지수는 별로 안 올라갔는데 거래는 터져나가죠. 뭐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개별적으로 테마주가 많이 갔다는 거예요. 거래가 확 솟아있죠. 네. 설만 끝나면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면 크리스마스거든요. 네.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면 많이 갔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가 추석이에요. 네. 추석만 끝나면 이상하게 떨어져요. 근데 여기에서 지수는 별로 안 갔죠. 네. 근데 거래가 많죠. 네. 이거 모르실걸요? 네. 자, 잘 보세요. 지수는 올라간 게 거의 없는데 거래가 많잖아요. 뭐가 같다는 얘기예요? 설 명절 전후로 해서 개별주들, 테마주들 날아다녔다는 얘기예요. 이따가 뭐가 갔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까요? 코스피만 보면 재미없으니까. 네. 그러면 14년도부터 보시면 어땠을까? 코스닥이 더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자, 다시요. 13년 아까 12년 그죠? 네. 추석 끝나고 급락.
설 명절 끝나고 급등. 추석 지나고 나니까 떨어지고. 설 명절 끝나고 나니까 가고요. 그죠? 네. 추석 되니까 하락했다가 설 명절쯤 되니까 이제 훅 갔죠. 네. 추석 때 되니까 추석 세고 나니까 또 떨어지고. 설 명절 세고 오니까 가고. 이해되세요? 네. 설 명절 편안하게 쉬시라고. 네. 특별히 오늘 준비한 거예요. 네. 설 명절과 추석을 비교해 드리는 겁니다. 네. 추석 끝나고 나니까 이 당시에 갑자기 최순실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급락. 네. 설 명절 전후로 중국이 사드 보복하는 바람에 정신이 없었지만 그 이후로 급등. 2017년도입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추석 끝나고 나니까 살짝 떨어져요. 급등하던 증시가.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네. 다시 갔죠. 네. 여기 보시면 똑같아요. 2018년도인데 지수는 별로 올라간 게 없죠. 설 명절 끝나고 나서. 근데 거래는 터져나가죠. 잘 보시라니까요. 거래 많잖아요. 지수는 별로 간 게 없는데 거래가 많잖아요. 지수가 안 갔는데 거래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소형 테마주들이 불을 뿜었다는 얘기예요. 왜 이걸 모르실까요? 경험이 좀 없으셔서 그래요. 안 그래도 힘든데 추석 끝나고 나니까 후벼 팠죠. 2018년 설 명절 지나고 나니까 올라가죠. 그 다음에 언제예요? 네. 2019년 2년 전에 요거는 뭐냐면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싸웠잖아요. 그죠? 네. 괜히 그때 일본 건드리는 바람에 또 일본 건드렸다고 하면 또 토착외교로 그러나 또 일본이랑 싸웠죠. 그죠? 네. 방송할 때 대통령 호칭 안 쓰거나 아니면 일본에 약간 이제 우호적인 발언하면은 댓글 달려요. 토착외교냐고. 무서워 죽겠어요 진짜. 네. 근데 아무튼 네. 이때 일본하고 싸웠죠. 그죠? 네. 그래서 잠깐 하락을 했어요. 추석 끝나고 나서 잘 보세요. 떨어지죠. 이유 없이. 근데 설 명절 끝나고 나니까 올라가죠. 지수 별로 안 갔는데 이때 뭐가 갔을까 싶죠. 거래 보세요. 갑자기 거래가 확 늘어났죠. 누가 갔다는 얘기예요. 누가 갔겠어요? 이게 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뭐 그런 대형주 위주로 갔겠어요 이게? 그럼 거래가 안 늘어났겠죠. 거래가 확 늘어났다는 얘기는 테마죠. 이거 급락 나오기 전에 거래량이에요. 네. 이해되시죠? 확 늘어났잖아요. 테마주 형사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올해는 과연 어떨까요? 작년에 추석 끝나고 나서 시름시름 떨어졌죠. 지금은요.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될까요? 10년 넘게 한 번이라도 안 그런 적이 있어요? 매년 그랬는데요. 네. 아까 이제 2000 언제 2007년? 네, 10년도 더 됐어요. 13년치, 14년치 보여드렸는데 거의 매년 그랬잖아요. 안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항상 그랬는데. 저는 전문가 10년 이상 했다 그랬죠. 그래서 15년 가까이 지금 전문가를 하고 있는데 이 소리를 15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제 말을 잘 안 믿어요. 항상 요 타이밍에. 네. 설 명절 때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100명 중에 한 10명 들을까 말까. 우리 회원들, 우리 정회원들 빼고요. 네. 이게 무방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잘 안 믿는다니까요. 아이고 또 저 양반 또 저 소리 하네. 근데 죄송한데 매년 맞았어요 이거는. 네. 제가 똑똑해서 맞은 게 아니라 시장이 늘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를 저는 그냥 설명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근데 안 믿으세요. 최근에 보세요. 지수는 별로 안 움직이죠? 근데 거래량을 보세요. 터져나가잖아요. 어딘가에서는 열심히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지수 조정 올까봐 조심하셨던 분들은 수익이 안 나셨겠죠. 그렇죠? 예, 철동이님 어서 오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이런 것들을 눈치를 채셔야 된다고요. 매년 똑같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종목만 조금 빨리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렇게 폭락이 있었던 2008년도에 그죠? 그 이후에는 어떤 게 갔을까요? 자, 왜 여기부터 얘기할 거냐면 최근에 이런 폭락이 있었잖아요. 여기랑 똑같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때는 경제 위기 때문에 그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리먼 브라더스,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뭐 국제 금융위기 뭐 그런 거였죠. 그렇죠? 요 당시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그죠? 네. 자 보세요. 이만큼 낙폭과대가 심한 다음에 올라왔죠. 그러니까 설 명절 끝나고 올라왔는데 이때는 누가 올라왔냐면 다 올라왔어요. 어지간하면 다 올라왔어요. 어지간하면 낙폭과대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이때는 어지간하면 다 올라왔어요. 작년에 그랬잖아요. 작년에 폭락했던 것들 어지간하면 다 올라왔죠. 그렇죠. 인버스 빼고 인버스는 더 떨어졌지만 어지간하면 다 올라왔잖아요. 낙폭과대가 심해서요. 자, 2009년도는 패스. 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잘 보시면은 지수가 코스닥 지수예요. 거의 안 움직이죠. 근데 거래량은 많죠. 그 누군가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누가 갔을까요? 이 당시에 많이 간 테마주가 뭐냐면 그 당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었는데 제일 기억나는 게 뭐예요? 원자력. 보성 파워텍 같은 게 원자력 테마주였는데 이 당시에 불을 뿜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충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 1,500원에서 8,000원, 7,000원대까지 날랐죠. 그러니까 5배, 6배? 네, 5배 정도 갔어요. 불을 뿜었다니까요. 이런 거 보고 싶으시죠? 저기 청와대에 국민 청원 좀 넣어주세요. 상한가 30%에서 다시 15%로 돌려달라고. 옛날이 그리워 죽겠어요. 이때는 점상이 흔했거든요. 이때는 점상이 진짜 흔했어요. 네. 요즘엔 점상 보기 이제 점상이 너무 귀해져가지고 그런데 이때는 이제 보기 쉬웠다니까요. 이때는요 귀찮으면 안 팔면 귀찮으면 안 팔아도 됐어요. 팔긴 뭘 팔아요. 그죠? 그냥 가는 거죠. 네. 이때는 이렇게 갔거든요. 네. 뭐하러 저기 30%짜리 50%짜리 그 수익 났다고 그래요. 네, 그죠? 네.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됐었어요. 귀찮으면 그냥 고. 네. 이렇게 갔어요. 그때는. 아무튼 네. 언제예요? 명절 전후로, 설 전후로 간다고요. 그때 이런 게 있었고 그 당시에 철도주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이제 흔해졌지만 그때는 생소했었던 뭐 클라우딩 컴퓨터 옛날에 그런 테마가 갔었어요. 기억하세요? 네.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뭐가 갔을까요? 이건 2010년도고 네. 2011년도에는 드디어 대선주가 가죠. 아가방 컴퍼니라고 아시나요? 대선주가 불을 뿜습니다. 몇 배 갔냐고요? 대충 10배 갔습니다. 10배 갔다니까요. 아가방 컴퍼니는 무거운 종목이었어요. 근데도 10배 갔어요. 이거 그때 동양물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게 신호탄이었어요. 쫙 뽑아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귀찮으면 그냥 안 파는 거예요. 2,000원짜리가 3,000원 되고 4,000원 되고 5,000원 되고 귀찮아서 안 팔았더니 만원 도 가고 막 그랬어요. 네. 거래가 꾸준히 많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좀 청원 좀 넣으세요. 상한가 15%로 바꿔달라고 다시. 이거 괜히 바꿔놨어. 30%. 네. 머리 아파 죽겠어요 진짜. 자, 2012년도에는 누가 갔을까요? 대선주가 갔겠죠? 뭐 예를 들면 써니전자로 보여드릴까? 써니전자 보시죠. 네, 써니전자가 날랐어요. 언제요? 설 명절 전후로 날라댕기잖아요. 언제 갔어요? 설이 언제 끝나요? 2월달 지나고 끝났겠죠? 살짝 3월달 살짝 한번 눌러주고 가잖아요. 미친듯이 갔습니다. 이런데도 자꾸 조정 온다고 그러실 거예요? 2013년도에는 뭐가 이제 선거가 끝났어요. 2012년 12월달 선거 끝나고 2013년이 됐어요. 2013년에 뭐가 갔을까요? 써니전자가 또 갔어요. 왜요? 안철수 씨가 대통령 선거에 안 나오고 저기 하다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때 급등합니다. 선거 전, 설명절 전으로. 이게 급등했고 그 당시에 이거였을걸요? TPC 3D 프린터 있죠? 3D 프린터 이런 것들이 이제 봄부터 슬슬 올라가 그러니까 명절 끝나고 나서부터 슬슬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날라다녔어요. 3D 프린터 지금 흔하죠? 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2013년도에
2014년도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때는 이제 사물인터넷, 요즘에 사물인터넷이 흔한 얘기였지만 그때는 생소했거든요. 사물인터넷 테마주 중에 효성 ITX라고 있습니다. 이게 설 연휴 전후로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몇 배 갔냐고요? 5,000원에서 2만원 갔으니까 4배 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귀찮으면 그냥 던져놓으시면 됐어요. 뭐하러 매매를 자주 해요? 뭐하러 종목을 많이 해요? 두세 개만 하면 되죠.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네. 지금은 종목 많이 해야 돼요. 왜요? 이렇게 안 가니까요. 네. 그때 이렇게 갔다니까요. 제가 오죽하면 청와대 상한가 15%를 바꿔달라고 청원 좀 넣으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그쵸? 이렇게 갔었어요. 언제예요? 후정 전후잖아요. 그쵸? 자, 2015년도에는 뭐가 갔을까요? 2015년도에는 사물 인터넷 테마주가 한 번 더 갑니다. 그 당시에 이제 코믹스 같은 게 있어요. 원래 이게 테마주가 재탕을 안 하는데 한 번 더 하더라고요. 한 번 갔죠? 그 다음에 재탕을 합니다. 한 번 또 갔어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핀테크 테마주 뭐 그래가지고 한국 정보 인증 이런 거 보시면 핀테크잖아요. 핀테크. 네. 지금은 이제 다 이제 많이 들어보셨지만 그때 생소했거든요. 구정 딱 끝나고 나니까 날라갑니다. 신기술 테마주들. 2015년도 이런 게 날라가요. 이해되세요? 네. 이런 게 왔다고요. 그럼 2016년도에는 뭐가 갔을까요? 2016년에는 사회가 녹록지 않았는데 왜냐면 그때 증시가 전 세계 증시가 좀 조정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가 가요? 전 세계 증시 조정받으면 잘 가는 게 있죠. 대선주. 왜냐면 2012년도에 선거를 치렀고 그 다음 선거는 2017년이었기 때문에 1년 전부터 다시 요 대선주들 갔겠죠, 그죠? 보성 파워텍이 또 날아다닙니다. 일부러 이제 종목수 덜 얘기하려고 요거 얘기했어요. 이거 왜 갔어요? 반기문 씨 테마주예요. 언제 가요? 설 명절 전후에 저점을 찍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설 명절 끝나고가 여기입니다. 딱 저점 찍고 날아가죠. 왜 그랬냐고요? 반기문 씨가 그때는 이제 보수 쪽 이제 후보로 거론됐었죠. 근데 여기에서 개성공단을 박근혜 대통령이 폐쇄시켜 버렸어요. 근데 보성파운텍이 반기문 씨 테마주였는데 반기문 씨가 무슨 얘기를 자주 했냐면 DMZ 얘기랑 북한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근데 DMZ 테마주, DMZ 평화공원 있죠. 이 테마주는 누가 언급을 얘기했냐면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많이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폐쇄했으니까 북한에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반기문 씨도 보소 저기 DMZ 평화공원을 얘기했었기 때문에 같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엮여서. 근데 두 달 뒤에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손절한 사람들 울며 불며 아주 난리 났었어요. 왜요? 주가가 조금 예상대로 안 간다고 종목을 추천한 사람을 욕하거나 종목을 추천한 사람이 전문가가 추천했거나 아니면 본인한테 스스로 추천했겠죠. 그죠? 아니면 지인이 추천했든가. 욕하지 마세요. 함부로. 투매 나왔다고 조금 떨어졌다고 욕하시죠? 나중에 그 뒷감당 할 자신 있으시면 욕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 이거 떨어졌을 때 욕한 사람들 많아요. 두 달 지나니까 이렇게 갔거든요. 네. 나중에 그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보시려고요? 잠깐 투매 나왔을 때 그때 하락했다 갔다고. 이게 언제였냐면 2016년 구정 때예요. 날짜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입니다. 네. 그때 그리고 많이 갔어요. 여기 5,000원이고요. 여기는 대충 15,000원 거의 다 됩니다. 그러니까 한 3배 갔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서 샀으면 3배 수익이 아니라 4배 수익 났겠네요. 4배. 네. 많이 갔어요. 네. 자, 그 다음에 2017년에는 뭐가 왔을까요? 2017년에는 수소차 관련주들이 많이 갔었겠죠. 풍국주점. 요거는 저기 가을에 갔고 2010년 초에 뭐가 왔더라? 잠깐만요. 그때 이제 선거가 또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테마주하고 이재명 테마주가 그때 급등을 했었죠. 그때 이재명 테마주 갔었어요. 문재인 테마주도 그때 갔었고요. 그때 갔던 것 중에 하나가 프레임스 같은 거예요. 설 명절 끝나고 여기서 가잖아요. 네. 여기에요, 여기. 2016년, 여기 2016년이고 2017년 탄핵 얘기 나왔을 때 그 전후
그 다음에 요 뒤에서 문재인, 지금은 대통령이 됐지만 그때는 이제 문재인 후보였겠죠. 문재인 테마주가 여기서 나옵니다. 종목은 따로 안 보여드릴게요. 대통령이 돼버렸으니까. 여기서 갔던 게 있어요. 2018년도에는 뭐가 왔냐면 바이오죠. 2018년도 1월 달에는 바이오 중에 뭐 바이오톡스텍 이런 거 많이 아시죠? 네. 설 명절 끝나고 나갔잖아요. 그쵸? 네. 대표적인 바이오 종목들. 대형주 말고 이제 중소형 테마주들 위주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제도 얘기했었던 파미셀 있죠? 아무거나 다 갖다 대보세요. 네. 언제 갔어요? 설 명절 끝나고 갔잖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2019년도에는 뭐가 왔어요? 2019년이면 2년 전이죠. 2019년도에는 하츠 볼까요? 하츠 같은 게 날라가죠. 뭐예요? 미세먼지. 하도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날라오니까 나중에 불을 뿜습니다. 하츠. 아니면 위닉스 보실까요? 위닉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아시죠? 네. 언제 가요? 설 명절 끝나고 가잖아요. 이때 이게 시장의 핵심 대장주였어요. 자, 2020년 작년에는 뭐가 갔어요? 작년에 뭐가 갔어요? 마스크 테마주가 언제부터 갔을까요? 죄송합니다. 여기다 마스크라고 써놨네. 오븐 같은 거 보시면 되겠죠. 설 명절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왔잖아요. 설 명절 전후로 해서 왔죠. 이거는 좀 빨리 갔으니까. 근데 그 뒤로도 이제 뭐 알코올 관련주들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테마주도 날아다녔잖아요. 그렇죠? 네. 자 보세요. 제가 막연하게 막연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근거를 대서 얘기를 해드렸죠. 지금 얘기한 거 말고도 수십 가지의 더 많은 테마주와 수백 개의 종목들이 있어요. 그걸 다 얘기를 못하지만 지금 얘기해드린 거 뭐냐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테마주들 하나씩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틀린 게 있나요? 억지로 이렇게 짜맞추라고 해도 못 짜맞춰요. 그쵸? 네. 아까 이제 소파에 앉아서 저녁 방송 때 이제 설 명절 전날인데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오늘 평소보다는 확실히 덜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또 귀중한 시간을 내주셨을 텐데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 그래, 이 얘기 또 하자. 또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매년 한 번씩 하거든요, 이 얘기를. 네. 내가 아까 힌트 드렸죠?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제 얘기를 잘 안 믿어요. 네.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네. 제가 말주변이 없나요? 근데 아무튼 10년 넘게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근데 믿으시면 네, 웃으면 복이 오듯이 믿으시면 네, 수익이 옵니다. 네. 항상 뭔가 가요.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준비하세요. 뭐가 가냐 이거죠. 뭐가 가긴 뭐가 가겠어요. 선거철인데, 그렇죠? 네. 선거 관련주들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네, 갈 때 그냥 가겠어요? 난리를 치고 가죠. 네. 이미 대부분의 이제 그 설 연휴 끝나고 나서 올라갈 종목들 중에 센 것들은요 벌써 상승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렇죠. 기억력이 제가 좋다고 지금 여기 한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자꾸 하다 보면은 외워져요. 네.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외운 거죠. 네. 어떻게 잊어먹어요, 그죠? 네. 전문가 하시면은 또 잘 안 잊어먹어요. 왜냐면 매매한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죠? 네. 이걸 또 설명을 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기억을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오늘은 딱 30분 할 거라 그랬는데 지금 딱 30분 다 돼가거든요.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설 명절 끝나면 보통 개별주 테마주들 위주로 상승이 나왔고요. 추석 때는요. 추석 끝나고 나면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냥 스르르 낙엽 떨어지듯이 하락을 해요. 네, 이게 계절의 이치인지 모르겠으나 계속 그래요 항상.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는 제 얘기를 알아들으시고 준비를 해서 수익들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나머지 90명은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고 넘어가세요. 네. 나중에 후회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준비를 많이 하시라고요. 그죠? 설 명절 때 딴 거 하지 마시고 그죠? 네.
주식시장 열리지도 않는데 자꾸 계좌 열어보지 마시고, 그죠? 네, 설 명절 때 계좌 맨날 열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네. 왜 열어봐요, 그죠? 네. 추석 때 저기 설 명절 때 열리지도 않는데 계좌 같은 거 열어보지 마시고 뉴스 많이 보지 마시고 제가 지금 했던 얘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네. 제가 지금 한 얘기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매년 그랬던 거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뭘 찾으시면 돼요? 예. 지금 사람들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 그거 말고요. 네. 남들이 좀 관심 없는 거, 네. 남들이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거 있어요. 네. 그런 거. 최대한 불확실해 보이는 거. 잡주를 사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불확실해 보이는 그런 것들에 들어가서 투자하시면 분명히 네. 올 상반기, 봄에 수익 많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설 명절 저는 이제 끝났으니까 설 명절 세고 오시거든 열심히 매집하셔가지고 올 한 해 농사를 그냥 봄부터 제대로 좀 잘 저으셨으면 좋겠어요. 1년 내내 저기 종목 물리거나 끌려다니시 마시고요. 아셨죠? 그 이재명 테마주들이 오늘 보니까 일부 이제 급반등이 나왔던데 한 말씀만 해드리고 마칠게요. 뭐 프레임스라든가 토탈스포트 그다음에 특히 수산 INT 이런 것들은 크게 급등했죠. 네. 급반등 나왔죠. 네. 정고점 근처는 못 왔지만 저 정도의 급등이 나오면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네, 뭐 고점에서 이제 물려서 끌려당기다가 수산 INT처럼 뭐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 차트를 보여드릴까요? 네. 하도 이재명 관련주 얘기를 많이 해드려가지고 네, 이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참고로 저는 매매 안 합니다. 네, 안 해요. 네. 사투리가 나왔네요. 매매 안 합니다. 네. 제가 만약에 56,000원, 55,000원에 사서 물렸었다면 이런 데서요. 네, 물렸었는데 이렇게 강한 양봉이 나오잖아요. 제가 여기서 물렸었다고 가정하면요. 저 같으면 세력한테 엎드려서 절하고 나오겠습니다. 저라면 네. 형님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인사하고 나올 것 같아요. 네. 저한테 나갈 길을 주시다니. 네. 조선시대 사극 보면은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러죠. 네. 저는 그러고 나올 것 같아요.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절하고 나옵니다. 고맙다고. 더 이상 뭘 바래요. 그렇죠? 네. 매물대가 하나 있어서 거기서 반등 나온 건데 생각들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이 얘기 또 시작하면 또 이제 9시 넘어가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이제 했던 얘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수산 이제 치우고요. 설 연휴 끝나고 나면 개별주 테마주들이 본격적으로 뽑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쉬는 날이 별로 없잖아요. 그쵸? 3월달 3일절이 하나 있긴 있지만 4월달 쉬는 날 없죠? 5월달에 조금 있죠? 네, 그래서 보통 5월달까지 달립니다. 증시가 중간에 쉬는 게 없기 때문에 쭉 달려버립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아무튼 설명절 여러분들 건강하게 가족분들이랑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다음 주 월요일 날 공개 방송 이제 하거든요. 네, 2월 달 공개 방송 이제 월요일 날 하니까 공개 방송은 낮에 네, 이제 방송 열어서 하니까 그때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유튜브로도 이제 그 낮에 공개 방송 할 때 다 쏘니까 그 라이브 다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와서 들으셔도 되고 유튜브 이제 이용해서 네,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 할 때는 이제 그 회비 할인하고 기간 연장 추가 네, 드리는 날짜 드리는 거 있죠. 그 이벤트도 하니까 그거 많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월요일날 공개 방송할 때 뵙도록 하죠. 여러분들 4일 동안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쉬는 날에는 저기 주식 같은 거 자꾸 열어보지 마시고 편안하게 쉬세요. 쉬는 데만 전념하세요. 왜냐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쉬는 것도 투자라고 하거든요. 쉬세요. 맨날 주식 같은 거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한테도 투자 좀 하시고요. 아셨죠? 네. 자, 건강하게 명절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편안한 연휴 보내세요. 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